가장 요즘 이제 뜨거운 핫 이슈가 최수근 해병 관련된 이슈인데 대통령이 사적인 전화로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장관하고 전화한 게 처음에 나왔는데 3번 통화한 게 나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안보실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도 나오고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의 통화 기록도 나오고 뭐 통화가 계속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전현희 의원도 예전에 이제 위원장으로 근무하셨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개인 사적인 전화로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위원장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권익위 위원장 있을 하셨잖아요. 때에 예. 저도 비아폰이 지급이 됐거든요. 예. 장관들에는 그게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대통령한테는 지급이 됐고 이런 공무에 관해서 할 때는 그는 이 특히 국군에 대한 이제 통수권자로서 그렇죠. 그런 이제 국방부 여기에 대한 그런 거는 매우 중요한 또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랑 뭐 사적인 대화를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는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봐야죠. 업무에 관련된 이 그 사실 대통령이 직접 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거든요. 아니면 비서관이나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화. 이렇게 이제 걸러서 전화하고 네, 또 네. 이제 대통령실에 공식 전화로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비아폰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이제 그 대통령님의 전화를 이제 장관 지지를 받은 적이 직접 있는데요. 받은 적이, 예. 네, 근데 그는 그 엄격한 그 절차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사적으로 네, 뭐 네, 네. 개인 전화번호 물론 옛날에 쓰던 번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쓰죠. 통화하는 거는 보지를 못했고 못했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이 정권은 이 공사에 이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권력기관 검찰을 마치 사유화된 그런 기관처럼 마음대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게 연장선상으로 뭐 이 장관들이나 국방부랑 뭐 통화를 할 때도 개인 폰을 사용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정말 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3번 통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통화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럼 뭐 그게 뭐 업무와 관련된 거나 할 수 있지만 전화하고 조금 있다 또 전화하고 조금 있다 또 전화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매우 급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뭐 했는지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렇지만 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제 그 직후에 뭐 또 계속 대통령실과 참모들과 그 뭐 국방부 측에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을 당하고 보직해임이 되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이제 뭐 그 범죄자로 집단 항명 수괴죄로 기소가 되고 거기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그 보직해임 뭐 이렇게 대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복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이게 대통령의 그 통화 직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사건 기록이 회수가 되고 그 뭐 그때 이시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이 또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촉발이 돼서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걸 봐서 그와 관련된 전화임이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또 뭐 경로설 이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국힘에서는 그 경로가 뭐 그 다른 경로로 둔갑을 하고 있잖아요. 바꿨죠? 그게 이 임성근 사령관을 이렇게 뭔가 기소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상식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알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최수근 해병에. 해병을 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터무니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둔갑을 맞아요.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정말 이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하냐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공수처가 사실상 인력이 공수처가 지금 이 최해병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공수처가 저에 관한 예. 감사원 감사를 맞아요. 수사를 지금 있죠. 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 부서죠. 부입니다. 예, 근데 예. 거기에 제가 이제 조사를 여러 번 받으러 갔지만 예, 예. 인력이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인력이 또 이걸 이 크다란 사건을 두 개를 지금 나눠서 하니까 이 최해병 사건을 착수하는 데만도 한 한참 8개월 걸리죠. 정도 예, 걸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새로 지금 공수처장이 또 맞죠. 임명이 예, 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이런 외압이나 수사 외압을 제대로 막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내부의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수처가 그러면 과연 대통령을 직접 수사를 할 수 수사했을까? 있냐는 거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면 네. 이 대통령 일대에 소출을 형사 당하지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않지만 네, 그렇게 돼 있죠. 수사는 가능하다는 가능하도. 게 지금 헌법적 이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위법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 전화를 했다라는 이런 상황이 드러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 수사를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할 할 수 수 있냐는 있겠느냐.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으로 생각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이런 걸 하라고 바로 특검법이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것도 현직 예. 살아있는 그런 임기가 3년이 안 남은 이 대통령을 이 사안을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이거는 특검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한 이 특검법이 특검법.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7일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예. 바로 법사위를 열어서 이러한 법안을 법안을, 처리를 해야 처리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지난번에 21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재의결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번에 22대 첫 번째 안건으로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 이 특검법의 내용에는 21대에서 발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정훈 대령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지금 현재 재판 수사도 지금 네. 공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특검에서 하는 재판, 걸로. 네, 네. 네, 이것도 지금 이제 특검법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위헌 소지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그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방법입니다. 예, 맞아. 그게 민변에서 뭐 네, 4명 추천하고. 이제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에서 4명을 말씀합니다. 추천하면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이게 특검법에 의하면 그동안 그 야당 예, 예, 교섭단체에서 그 이제 이거는 지금 대통령에 관한 이제 특검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게 상대되는 예. 교섭단체에서 그 두 명을. 두 명을 네. 이제 추천을 추천해서 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임명하는 걸로. 네, 그렇게 돼 그런 있죠. 시기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야당이 다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주장을 그런 한 주장을 거예요.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맞지는 거죠. 않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교섭단체 예. 그러니까
야당이죠. 예, 예. 교섭단체에서 1명, 예.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런 예, 걸로 예.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거는 아무리 국회 추천하더라도 그동안 예. 방통위 보셨지만 그렇죠. 임명을 안 대통령이 해버리잖아요. 임명을 안 하면 예, 이게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 추천하고 표결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올리면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임명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동안 공수처장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오랫동안 걸렸죠. 임명을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권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법에 예. 그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뭐 일정 기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 연장자를 특검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준비가 됐네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통령이 이걸 막으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살아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특검이 돼서 이제 출범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소도 지금 공수처는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은 그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게 다시. 보내서 검찰에서 그걸 기소를 하는데요. 검찰이 그냥 바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수사하고. 다시 수사를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상 이 검찰에서 또 기소를 하지 않으면 또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맞아요. 기소권이 그래서 검찰에 독점이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바꿔야죠. 이번 그래서. 22대 국회에 좀 검토해 볼 검찰 사안입니다. 개혁의 관점에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비화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대통령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도청이 돼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의원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 휴대전화를 쓰면 이게 도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비화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도청을 막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장관과 통화를 해요. 근데 그 외국에 출장 간 장소도 우크라이나였던가? 어디였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러시아 연방 어디였어요, 예전에. 제가 정확히 지금 나라 이름이 지금 현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면 러시아가 도청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해요. 근데 그걸 개인 휴대전화 하면 도청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 위험성은 전혀 생각을 안 하나 보죠? 비화기를 왜 주고 공용폰을 왜 주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죠. 있죠.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옮겼나요? 용산에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그 미국 측에서 우리 그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이런 게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 국정원 출신의 고위급 인사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주요 장관급 이상 그 기관장 주요 장관들과 그 이상의 그 기관장들은 거의 무조건 도청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업무 전환 그래서 반드시 비아폰을 해라 이렇게 저한테도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사적인 이런 게 없는 자리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자체상 국가 뭔가 안보 뭐 이런 국익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국방부 장관이랑 대화를 하는데 비아폰을 쓰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하여튼 기본적인 자질도 없고 나라 망신이다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기사에 우즈베키스탄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 방산 협력을 위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방산 협력차 우리나라 국방부장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다고 하면 뭐 러시아든 아니면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무슨 대화가 있을지 이런 도청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화가 기능이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개인적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그 보안에 대한 의식이나 생각이 좀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어디선가 두 사람 통화한 거 녹취한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걸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김종대 전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선진 그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의 각국의 정상들의 통화 내용들을 가능한 한 도청하려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한 부분 이건 정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안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아니야. 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과 그런 이제 여러 통화 내용이 통화가 도감청이 됐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국의 그 도감청된 내용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또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받아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참 우픈 그런 상황이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